이번 시간에는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교과서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특성의 첫 번째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입니다. 세포란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이면서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입니다. 생물에는 집신벌레나 암메바와 같이 이렇게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도 있고, 코끼리나 사람과 같이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도 있습니다.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이런 세포들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몸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모양과 기능이 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게 되고,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특정 기능을 하는 기관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이 모여 하나의 개체를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대사입니다. 물질대사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물질대사에는 간단한 물질을 복잡한 물질로 합성하는 동화작용과 복잡한 물질을 간단한 물질로 분해하는 이화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림 1-7과 같이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포도당으로 합성하는 광합성은 동화작용에 해당되고, 우리 포도당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입니다. 생물은 환경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두운 동굴 속에 사는 박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빛을 피해서 동굴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고요. 반대로 식물 같은 경우는 빛을 받기 위해서 빛을 향해 자라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물은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상성인데요. 항상성은 체내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 양이 늘어난다거나, 또 사람이 더울 때 땀을 흘려서 체온을 조절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항상성의 예입니다. 다음은 발생과 생장입니다. 발생과 생장 같은 경우는 다세포 생물들에서 보여지는 생물의 특성인데요. 이러한 발생과 생장이란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수를 늘리고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어떤 하나의 개체가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발생이라 하고, 발생 과정을 거쳐 생긴 이런 어린 개체가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수를 늘려감으로써 몸집이 커지고 무게가 증가하는 것을 생장이라고 합니다. 좀 간단하게 적어보면, 우리 수정란이 우리 세포 분열을 통해 어린 개체로 분화하고, 우리 어린 개체가 몸집이 더 커지는 성체가 되는 과정을 보이게 되는데, 이처럼 수정란이 어린 개체로 분화되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하고, 이런 어린 개체가 세포수가 점점 늘어나 몸집이 커지고 이게 무게가 증가하는 이 과정을 생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식과 유전입니다. 생식이란 생물이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것을 생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생식에는 유성생식과 부성생식이 있습니다. 유성생식이란 암수의 생식세포가 결합하여 일어나는 생식을 유성생식이라고 하고, 부성생식이란 생식세포의 형성 없이 일어나는 생식을 무성생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성생식은 효모의 출합법이나 집신벌레의 이분법 등이 무성생식에 해당하게 됩니다. 유전은 이런 생식 결과로 생긴 자손이 아버지의
형질을 물려받아서 아버지랑 닮게 되는데, 이처럼 어버이의 형질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적응과 진화입니다. 적응이란 이제 생물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구조와 기능, 생활 습성 등이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밑에 그림을 보면 가랑잎벌레 같은 경우는 이 주변의 이 나뭇잎 환경, 주변의 잎과 같은 환경에 몸의 형태를 유사하게 만들어서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도록 적응한 형태 중 하나에 속합니다. 진화란 이러한 오랜 생활을 거쳐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생물의 구조, 기능이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진화라고 합니다. 이런 진화의 결과 오늘날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인 DNA나 RNA 이런 핵산을 가지고 있고, 이런 핵산을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껍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유전 물질을 숙주세포 안에 주입한 다음에 이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전 물질을 복제하여 증식하게 됩니다. 이런 증식한 바이러스들이 숙주세포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숙주세포가 손상되거나 파괴돼서 질병을 일으키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생물적 특징과 비생물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인데요. 생물적 특징으로 첫 번째로 핵산을 지닙니다. 유전 물질을 갖고 있죠. RNA와 DNA. 그리고 숙주세포 내에서 이제 숙주세포 안에 있는 기구를 효소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핵산을 복제 증식하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유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돌연변인데요.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고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하는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반대로 비생물적 특징의 첫 번째로는 이제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죠. 얘는 핵산과 단백질 껍데기로 일어나는 구조로 형태를 갖추고 있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입니다.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핵산의 종류에 따라서 DNA와 RNA 바이러스로 나눌 수 있고, 또 바이러스는 숙주의 종류에 따라 어디에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느냐에 따라 동물 바이러스, 식물 바이러스, 이렇게 세균 바이러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물 바이러스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식물 바이러스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